2026년 2월 8일 일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사 제8강인데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춘추 전국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이고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시대고 그리스 로마의 초창기, 건국 초기에 해당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는 구약 성경 정도가 좀 꼽을만 합니다만 사실은 그걸 훨씬 능가하는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이 있었는데 제자백가는 이제 공자의 육아와 노자의 도가 이렇게 쌍벽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 맹자와 순자를 기억합니다. 노자의 제자 중에는 장자를 기억하는데 제자가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공자나 노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나 순자나 장자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 사이에는 사제지간이라 해도 몇백 년 이렇게 시간의 텀이 있는 것이죠. 공자 사상은 이제 유학이라 그러는데 특히 이 도가 노자의 도가와 공자의 육아가 가장 선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전국시대에 좀 더 나온 것이 묵자의 그 묵가 그 다음에 한비자의 국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묵가나 법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느냐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자의 제자들과 노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선 공자의 제자는 맹자와 순자가 있죠. 맹자를 성악설, 맹자를 성선설, 순자를 성악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철학자로 말하면 로크의 자연법론은 맹자의 성선설과 가깝고 홉스의 실존법론은 순자의 성악설과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들 이름을 제가 말하고 있는데 로크와 홉스는 근대 서양 철학자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춘추 전국시대가 그 제자백가가 앞선 문화냐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육아가 맹자 쪽으로 간 것은 묵가 쪽에 묵자의 묵가로 이렇게 경향성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순자 쪽으로 가는 쪽은 한비자의 법가 쪽으로 이렇게 경향성을 가져갔어요. 실제로 이제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묵가는 요새로 말하면 반전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겸해설이죠. 비공 겸해설.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는 그리고 겸해란 말은 아군만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군도 사랑한다. 지금도 적십자 정신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서 포로 아니 뭡니까 부상병을 치료해 줄 때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게 겸해설인데 그러나 한비자 법가 사상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율령 체제 그야말로 법가라는 말 자체가 그 정치학적인 용어니까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이 거기서 한비자 같은 제자가 나와서 법가가 펼쳐졌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노자의 도가에서도 장자 같은 제자는 아주 참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데 그야말로 무의자연 사상 장자는 거의 이 스케일이 살아있는 개구리가 되겠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현실 정치 나 하나도 부럽지 않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묵가 쪽으로 영향을 줬고 영향을 주고 받았죠. 손자는 정가선 손자 근거로 유명합니다. 사실은 손자는 이제 노자의 제자라고 말하기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인데 그 이제 병가는 어떻든 현실 정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아까 장자는 현실 정치를 떠난 것이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손자의 그 후계자들은 역시 또 한비자의 법가 쪽으로 이렇게 뭡니까 어울려 갔죠. 이것이 중국의 제자백가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도가가 더 선배고 하니까 도가가 많이 실제로 그 한나라가 한나라까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한 전에 진나라가 있었는데 진나라는 그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이제 상황이라는 사람이 도입해가지고 그쪽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금세 망했잖아요. 그리고 한나라가 들어섰는데 한나라의 국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도교였어요. 도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가가 국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한없이 뭐 박애주의적인 겸해설 뭐 그런 정도의 이 사상을 많이 이제 따르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갖고는 그 큰 통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지도층들이 특히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우리가 유학을 받아들이자 육아사상을 받아들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자의 육아 사상이 한나라의 그 요새로 말하면 국교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가는 어떻게 보면 그 뒤로는 이제 흐지부지 사라졌다 할까요? 거의 이제 그야말로 산에 숲속에 사는 도사들 이야기로 넘어가 버린 느낌이 있는데 이 육아는 이제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서양 그 역사 중에 서양사 중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가톨릭이 나오고 가톨릭에서 그리스 종교라든가 그 다음에 개신교가 또 나중에 나왔죠.
그 개신교보다 더 먼저 그또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냥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분할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의외로 유학에 대해서 뭐 유교든 유학이든 이 공명사상이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마구 한 가지로 섞어서 생각해서 잘 모른달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도 확실히 이제 분류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우선 시대로 나누자 그러면은 진나라 때까지의 유학을 그러니까 춘추 시대 공자로부터 출발해서 진시황이 진나라 때까지의 유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진 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나라에 앞선 진나라까지의 유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부터 유학을 한당 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 당나라 유학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진 유학은 아까 뭐 제자백과 같은 것이니까 그 분위기는 여러분이 이제 알 것이고요. 한당 유학 때부터는 이 유학이 이제 학문으로도 봤지만 정치 내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약간 이 어떤 선비들의 그런 그 교과서 뭐 과거는 훨씬 뒤에 이제 수당 시대에 나왔습니다만 이들의 교양서는 이제 당연히 그 유학에 털을 했는데 우선 유교 경전은 우리가 유명한 사서 삼경을 말하죠. 거기다가 이제 사서 육경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삼경 플러스 다시 삼경이 이제 한 것인데 뭐냐면 우선 삼경이 시서역, 시경, 서경, 주역 이것이 삼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것이 춘추 좌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기, 그 다음에 악경, 악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추가돼 가지고 뭐 사서 육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나머지 삼경은 넣다 뺐다 할 때가 많았으니까 일단 시경, 서경, 주역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유교 경전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한당 유학이 그것을 계속 뭐랄까 교과서로 사용했죠. 오경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춘추하고 얘기를 포함시켜가지고 오경으로 돼서 오경 박사님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삼국시대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마찬가지로 오경을 많이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에서 이제 수당에서 이제 과거가 나왔는데 당연히 과거 시험 문제 할 때도 이제 오경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 송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주자가 그러는데 주자가 이 오경 쪽에 이렇게 비중을 뒀던 유학을 사서 쪽으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쪽으로 비중을 바꿨어요. 그때부터는 물론 과거 시험도 이제 사서를 중심으로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원나라 때도 그래서 우리 고려에 그 주작이 들어올 때 안양생이 주작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 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건 이제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말하면 신유학, 주자학, 성리학 또는 송나라 때니까 송학 이렇게 말하는 앞에 공맹 유학, 그 다음에 그냥 유학, 신유학 아닌 그 다음에 성리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유학, 주자학이라고 더구나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자는 훨씬 뒤에 사람이니까 공맹보다 무려 천여 년 뒤에 사람이 천년 가까이 뒤에 사람이니까 그 전혀 이제 같은 유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어도 고려 시대 때 왜냐하면 그 성리학 주자학은 고려 말에 들어왔으니까 정도전 때 들어왔으니까 고려 시대 때 우리가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그 유학 물론 유학은 원래 신라 그 고구려 백제도 다 유학이 있었으니까 그 유학은 뭐냐면 전부 다 신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경에 해당하는 사서 쪽이 아닌 오경에 해당하는 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 때 과거를 광종이 4대 광종 때 과거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과거 시험 과목 내에는 오경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서가 나온 거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유학에서 사서가 이제 집중됐고 특별히 이제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쯤 가면 거의 이제 신유학을 소위 성리학을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도 더 연구를 깊이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자라 그러면은 태계 이황과 율곡 이제 화폐에도 1,000원짜리에는 태계 이황이 있고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학자를 화폐로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성리학이 신유학이 성리학이 또는 주자학이 또는 송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완전히 꽃을 핀 거죠.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는 왜 또 꽃을 폈다가 바뀌었냐면은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또 이제 이렇게 물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리학 주자학은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제 때 그 일제가 자꾸 우리 민족성이나 우리 한국사를 이렇게 깎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원인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뭐 주자학이라고 풀면서 공유공론만 있어봤다. 실사구시에 눈이 멀었다. 실사구시를 하지 못했다. 또는 뭐 적재성,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이제 본딴 그 피를 받은 이제 우리 지금 얼마 전에 특히 이제 조선 유학을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무슨 그런 책을 써가지고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정확히 말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건 아니고 그렇게 꼭 말하고 싶다면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선시대 유학이라는 건 성리학이라는 거는 공맹유학 자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주자가 만든 주자학 성리학이다 이거죠. 그게 다르냐? 다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같냐? 같다고 말하면 꼭 무슨 말과 같냐면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는 말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구약과 신약은 한 권으로 묶어놓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특히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교인들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저 서남아시아에 있는 지중해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온 기독교 세계 이걸 이스라엘로 보는 건데요. 그 외에도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구약하고 신약을 다르다고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구약은 이제 신약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같이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구약이 신약일 수는 없죠. 신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헌 약속이니까 구약은 어디까지 헌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리학, 신유학, 주자학, 송학 이렇게 말하는 조선시대 유학은 그 이전의 유학, 공맹유학, 한당유학 또는 그냥 유학 이렇게 말하는 그것과 똑같지 않아요. 이거를 서양 사람들도 구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신유학이라 해서 뉴 컨피시아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공자주의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만 거꾸로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이 비판한다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이 예수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을 자기에다가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한 것이라 그렇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주자는 예수 이런 식으로 전혀 그 맥락이 좀 다른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